1908년 2월 29일 일본군을 공포에 떨게 한 의병장 처참한 최후. 1908년 2월 29일 강원도 강림면 한 남자가 포박된 채 일본군에 의해 처형됩니다. 그의 이름은 민금호.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낸 의병장이었습니다. 고종의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민금호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의병 활동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라에 군대가 없다면 무엇으로 나라를 지킨단 말인가?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일제는 한반도에서 대한제국의 군사적 저항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 결정에 분개한 군인들은 각지에서 의병을 조직하며 최후의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를 무대로 활약한 민금호. 그는 원주 진위대 소속 장교로 복무하다가 군대 해산 이후 바로 의병을 조직합니다. 나라가 사라지는데 어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강직한 신념은 300여 명의 대한제국 군인들과 함께 일제에 맞선 저항군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들은 유격전을 활용하여 일본군과 싸우며 큰 피해를 입혔고 제천, 죽산, 장호원, 여주, 홍전 등지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일본의 집중적인 탄압을 부르게 됩니다. 1907년 8월 12일 여주 경무분견소 공격. 여주는 일본군과 일제경찰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던 지역. 민금호는 이곳을 급습하여 일본 경찰과 군을 처단함. 이 소식을 들은 농민과 젊은이들이 대거 합류하며 의병부대 규모가 수천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07년 8월 22일 충주 공격. 충주는 경상도와 강원도를 잇는 중요한 거점이었기에 민금호와 이강년 의병장이 함께 협력하여 충주성을 공격. 그러나 강력한 일본군의 방어선에 막혀 끝내 점령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더욱 강한 탄압을 시작하였습니다. 1907년 9월 7일 홍천 춘천 전투. 민금호는 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홍천을 습격. 일본군은 당황했고 큰 피해를 입음. 이후 춘천 남방 정족 부근과 횡성 공복사에서 추가 전투 발생. 민금호의 의병부대는 뛰어난 기동력과 유격전으로 일본군을 압도했습니다. 1907년 10월 이후 관동군 창의대장으로 임명. 대한일군 총대장 이인영의 요청으로 의병연합군 결성. 관동군 창의대장으로 임명되어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군을 지속적으로 타격함. 이 시기 100회 이상의 전투를 치르며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힘. 그러나 지속적인 전투로 인해 의병부대의 위치가 일본군에게 노출되었습니다. 1908년 2월 29일 민금호는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구출하려 했지만 일본군의 철저한 감시망을 뚫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포박된 채 탈출을 시도하다가 일본군 총에 맞아 순국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항전이었고 그가 남긴 의병 정신은 이후 3.1 운동과 독립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싸운 이유는 단 하나,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의 죽음 이후 한국 독립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저항은 단순한 군사적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쓰러진 영웅,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민금호 장군을 기억하며 그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의병장,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를 누비며 일본군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남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제국의 이름을 지키고자 했던 사나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그날의 용기를 되새깁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의병장 민금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